네, 안녕하십니까. 자료해석 강의를 맡은 김혜원입니다. 자료해석 파트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용수립 파트와 두 번째는 그래프와 도표를 해석하는 자료해석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응용수리를 다루는 파트 1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제가 처음에 유형 1로 수열을 넣어놨어요. 자, 수열은 크게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그리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자 수열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수열인 등차 수열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은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이라고 하셨죠. 자, 뭐냐면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한번 빼보세요. 자, 3에서 2를 빼면 2, 5에서 3을 빼면 2 이런 식으로. 아니면 1에다 2를 더해서 3, 3에다 2를 더해서 5. 그러니까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지금 보시면 플러스 2가 돼 있죠.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뒤에 항의 숫자가 나오는 이런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느 식으로 나오냐면 30번째 항에는 30항에는 도대체 어떤 수가 오냐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 30항까지의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번째 항까지의 어떤 수를 구하라 한다면 일일이 나열을 해서 우리가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30항이나 100번째 항까지는 일일이 수를 쓰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면 우리는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째 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할 거예요. 공차. 자, 공차를 자 D라고 쓸 겁니다. D라고 쓸 거예요. 자, 일반항 원래 구하는 식은 조금 어려워요. 자,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항수를 N이라고 쓴다면 공차를 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일반항을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냐면 자, n번째 항은 일단 공차가 2라고 돼 있잖아요. 2를 n 앞에다가 2라고 이렇게 씁니다. 일단 자, 플러스 네모라고 쓸게요. 이 2와 네모 안에 있는 수를 더해서 첫째 항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1이 나오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와 네모 안에 있는 수를 더해서 1이 나오도록. 그럼 여러분 무엇을 넣어야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일반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9가 있죠. 9는 몇 번째 항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n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되냐면 5를 대입을 하세요. 자, A5는 2 곱하기 5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9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면 100번째 항이 뭔지 30번째 항이 뭔지도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30번째 항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n에다 3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30 마이너스 1 해서 얼마가 돼요? 네, 59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에 몇 번째 항에 어떤 수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열 한번 볼게요. 등비 수열은 자, 등차 수열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이라면요.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이에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돼 있죠. 자, 2, 4, 8, 16 어떤 규칙이 보이세요? 예, 얘도 2를 곱한 거죠. 1에다 2를 곱했죠? 2에다 2를 곱해서 4가 됩니다. 그죠? 4에다 1을 곱하면 8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다행히 등비 수열은 잘 나오지 않아요. 등차 수열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개차 수열이나 다른 수열이 나와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몇 번째 수를 쓰라고 한다면 얘는 일일이 나열을 해서 그냥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곱해서 나오는 숫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수열, 개차 수열이 참 많이 나오는 수열인데요. 개차 수열은요. 자, 아까의 수열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일단 어떤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나를 확인해 보니까 1 더해져 있어요. 그 다음은 1 더해져 있는 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2를 곱했어요. 2 나왔어. 2에다가 2를 곱했더니 4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4에다가 2를 곱했더니 7이야. 등비 수열도 아니죠. 자, 이럴 때는 항과 항의 차를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1이 2가 되려면 2를 넣어야 되죠. 네, 그 다음 2에서 4가 되려면 2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7이 되려면 3을 더하죠. 4를 더하고 5를 더하고 뭐죠? 항의 차이들이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1, 2, 3, 4, 5, 6, 7 얘네들이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 즉 등차 수열이 이 원래 수열의 개차를 이룬다 해서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차 수열도 여러분 일반항 구하는 식은 있지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멀리 있는 항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차 수열 같은 경우도 일일이 나열을 해서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이제 문자 수열인데요. 실제로 문제에 많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수열이에요. 뭐냐면 알파벳을 숫자하고 연결한다든지 또는 한글 자음을 숫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 순서를 알잖아요. A부터 끝까지 Z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숫자들을 차례대로 써서 그 문자에 맞는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제에 넣어놨으니까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나열된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서 알맞은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자, 1번 문제는 13, 15, 18, 22, 2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 15, 18, 22, 27 등차 수열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2를 더하면 15가 나와요. 근데 얘는 3을 더해야 18이 나와요.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럼 아까 세 번째 언급했던 뭐예요? 개차 수열이라는 거죠. 네. 자, 13에다가 2를 더하면 15예요. 15에다가 3을 더하면 18입니다. 그 다음 1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되죠? 4. 22에다가 5를 더하면 27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를 더해야 되겠어요? 그죠? 6을 더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27에 6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3 해서 2번이 정답이겠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4, 12, 9, 27, 24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 얘는 규칙성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등차도 등비도 그렇다고 개차 수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수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유형의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규칙을 빨리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이렇게 숫자 2개씩 이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네. 4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9에다가 3을 곱해보니까 27이 나와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24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24에 3을 곱하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네, 72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 14, 20, 25, 2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무슨 수열에 속하겠어요? 자, 더해봅니다. 얼마를 더해야 돼요? 네, 7 더하죠. 그죠? 14가 20이 되려면 6을 더합니다. 그죠? 20에서 25가 되려면 5를 더해요. 자, 그럼 이것도 무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일정한 규칙성을 갖잖아요. 항에서 항을 뺀 나머지 수들이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거죠.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보면 4를 더하면 29가 되죠. 그럼 그 다음 몇을 더해야 돼요? 3을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럼 29에 3을 더하면 얼마? 3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자, 얘도 아까 2번 문제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등차도 등비도 개차도 아닌 유형입니다. 그러면 숫자들의 관계를 보세요. 6에서 12 갈 때, 또 7에서 14 갈 때, 여기서 18 갈 때, 13에서 26 갈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2씩 곱한 게 보이죠? 그럼 어떤 수에다 2를 곱해서 18이 되는지를 여러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입니까? 네, 9죠. 자, 답은 1번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처음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자, 얘는 조금 새로운 유형의 수열이에요. 1에서 2, 자, 1 더했어요. 2에서 3까지 보니까 또 1을 더했으니까 마치 등차 수열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2, 3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몇을 더할까요? 4를 더할까요? 자, 만약에 4를 더했다면 12가 답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떤 수열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 2하고 3을 더하니까 5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또 3하고 5를 더하니까 8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5하고 18을 더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네, 1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열은 이름이 있어요. 특히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해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 6번. 자, 얘는 조금 여러분 조금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이냐면,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니면 개차 수열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첫 번째 있는 숫자가 4예요. 두 번째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제시된 숫자, 네 번째 제시된 숫자들이 다 조금 난해하죠. 자, 이럴 때는 자, 첫 번째 숫자가 4라는 것은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4는 2 곱하기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숫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숫자 1.96을 한번 보니까요. 자, 어떤 수로 곱해져 있을까를 한번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 이 소인수분해라는 거 할 줄 알잖아요. 자, 196으로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1.96이 아닌 196 가지고 한번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얘를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4, 4, 16, 4, 9, 36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196을 했지만 1.96이면 다시 써볼까요? 1.96이라는 것은 196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6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한 수죠. 다시 썹니다. 자, 1.96은 196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즉 196 곱하기 0.01이죠. 맞습니까? 네, 소수점 두 개 가니까. 자, 그렇다면 196이라는 숫자는 뭐였어요? 4 곱하기 49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196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49라는 것은 7의 제곱인 거 보이시죠? 자, 아까 4도 2의 제곱이었잖아요. 자, 얘는 7의 제곱이죠. 그러면 0.01을 여기다 곱하면 0.1에 또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0.1의 제곱. 규칙 보이세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지우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1.96이라는 숫자는 자, 2의 제곱, 7의 제곱, 그 다음에 0.1의 제곱이라는 숫자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선 잘 모르겠어. 그죠? 여기까지 가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73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뭘까? 1.372, 실자미가 아니고요. 1.372는 그럼 뭘까요? 얘도 소수점이 있으니까 좀 헷갈려. 그래서 1372라는 숫자를 먼저 볼게요. 1372라는 숫자는 자, 얘도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니다. 얘도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로 무조건 나눠져요. 그죠? 네, 4로 나눠보면 4, 3, 12에다가 17 남았으니까 4, 4, 16이죠? 에다가 4, 3, 12 이렇게 돼요. 근데 34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숫자하고 친한 사람 알겠지만 얘가 7로 나눠지는 숫자예요. 맞죠? 얘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자, 7로 나눕니다. 그러면 7 5번 안 들어가요. 4, 28이에요. 63 남으니까 7, 9, 63이죠. 49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거 7의 제곱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뭐야? 1372라는 숫자는 4, 즉 2의 제곱 곱하기, 자, 7 곱하기 49가 7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7의 세제곱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알고 싶은 수는 사실은 1372가 아니라 뭐예요? 1.73이잖아요. 1.732. 그러면 1.73이라는 것은 1372에다가 몇을 곱한 거예요? 얘는 1000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1372라는 수는 뭘로 분해가 됐어요? 2의 제곱, 7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라는 거는 0.1의 세제곱과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규칙성 찾았어요? 네, 그럼 얘가 2의 제곱이죠. 자, 첫 번째 숫자가 2의 제곱이었어. 근데 세 번째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0.1의 제곱이었어요. 근데 네 번째 숫자는 또 2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0.1의 세제곱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숫자는 뭘까요? 두 번째 숫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7이 하나, 두 개에 세 개가 됐으니까 여기는 7이라는 인수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0.1이라는 인수가 두 개, 세 개 늘어나니까 얘도 0.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0.1이에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게 둘이 곱하면 얼마죠? 28이잖아요. 4, 7, 28. 28에다 0.1을 곱해보면 얼마? 2.8이라는 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다른 규칙을 찾는 수열들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수열의 문제를 다뤄봐야 이제 시험 볼 때 처음 보는 숫자들이 나와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문제를 선생님이 뽑아봤어요. 자, 한번 더 봅니다. 자, 이번에 문자 수열이 나왔는데요. 자, A, G, X, W, 그 다음에 U, T, R,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냐 했어요. 자, 이가 무슨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는 이 알파벳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해당하는 우리가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A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Z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 숫자예요. 그러면은 알파벳 제일 마지막 숫자가 20 몇 번째죠? 네, 6번째예요. 그죠? 26번째 숫자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X가 나와 있는데 원래 Z 앞에는 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 앞에 있는 게 X잖아요. 뭐 A, B, C 하면 X, Y, G 이렇게 끝나잖아요. 얘가 26번째 숫자고 그럼 얘는 25번째 숫자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돼요? 24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24번째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또 W가 있어요. W는 어떻게 돼요? X 바로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W는 몇 번째 숫자냐면 23번째 숫자죠? 23번째예요. 자, 그럼 U는요? U는 어딨죠? W 앞에 뭡니까, 여러분? W 앞에 V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V라는 숫자는 22죠. 그런데 V 앞에 U가 있어요. U가 바로 21번째 숫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해봤더니 자, 규칙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 1 다음에 26 뭔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6부터는 여기는 뭐 확 늘어났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선 2가 줄어들고 여기선 1이 줄어들고 여기선 2가 줄어들었어요. 빼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이 줄어들어야겠어요? 그 다음은 또 1이 줄어야겠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가 줄죠. 왜냐면 U 앞에 T죠? 그 다음에 T 앞에가 R이에요. 그죠? 그러면 R 바로 앞에 있는 문자가 뭐겠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알파벳 R 앞에 있는 글자 뭐죠? 바로 Q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하고 연결하는 이런 수추리 문제들도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알파벳과 숫자를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역, 니은, 우리 한글의 자음 있잖아요. 자음도 숫자하고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 이런 것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7번하고 8번 지금 연결된 문제인데요. 그죠? 얘도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그러면 B, H, P가 지금 몇 번째 숫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잖아요. 자, B는 여러분 몇 번이죠? 네, B가 2번이에요. 2번. 그죠? 네, 그 다음에 H는 빨리빨리 써보세요. 그러면 A, B, C, D, E, F, H. 자, H가 몇 번째 숫자냐면 1, 2, 3, 4, 5, 6, 7이죠. 7. 이렇게 7번째 숫자예요.
자, P는 여러분 따져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P가 14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규칙 찾았나요 혹시? 자, 2하고 7하고요 곱하면 뭐가 나오죠? 14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DF를 봅니다. DF.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쓰지 말고 아까 문자표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하고 F. 여기서 일단 볼까요? 1, 2, 3, 4, 9. F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4하고 6을 곱하면 그 다음 숫자 24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문자표 써놨던 이걸 잠깐 보시면 24번째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뭐예요? 24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자표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문자를 빠르게 시험지에다 쓰시고요. 번호를 찾아서 여러분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시면 24에 해당하는 문자 뭐가 나왔어요? X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부터 빠르게 나열해서 이렇게 번호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자 수열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던 그 등차 수열에서 나열해서 쓸 수 없는 숫자를 지금 찾으라고 했어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234번째 숫자가 뭐냐고 했죠. 자, 아까 봤던 수열이에요. 1, 3, 5, 7, 9, 11. 자,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2씩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는 수열이에요. 즉 공차가 2죠. 자, 그럼 아까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썼더라요? 자, 일반항 A에는 공차가 2니까 n 앞에 2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이 나오도록 네모를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1이 나오려면 2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2를 빼줘야겠죠. 네, 그래서 일반항은 2n-1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234번째 숫자가 뭐냐고 했으니까요. n에다가 234를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234를. 자, 그러면 A에는 2 곱하기 234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네, 234의 2배가 얼마예요? 그냥 얘는 뭐 올리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세요. 468에서 2를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467.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고 있다면 234번까지 세기는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일반항을 기억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조금 알아두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자, 아래의 규칙으로 수가 나열될 때 10번째 수는 무슨 수인지를 한번 추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2, 4, 8, 16, 32예요. 다 2의 배수긴 한데 자, 2를 곱해서 4가 되겠잖아요. 그죠? 4에다가 1을 곱하면 또 8이죠? 자,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한수를 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수. 나열해서 쓸 수 있는 정도를 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더 써보면 2의 1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아, 규칙 찾았어요? 예.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렇다면 10번째 항에는 뭐가 오겠어요? 네, 2의 10제곱이 오겠죠. 그럼 2의 10제곱이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외웠잖아요. 2의 10제곱은 바로 1024가 되겠죠. 네, 1024. 참고로 여러분 512는 2의 9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2048은 얼마일까요? 1024의 딱 2배니까 2의 11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2의 제곱수는 평소에 알아두고 있으면 조금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의 제곱수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11번. 예,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가 나열될 때 이번에는 253번째 수래요. 그럼 얘도 지금 아까 선생님이 나열했던 그 등차 수열하고 똑같잖아요. 자, 얘 일반항 2n-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기억나죠? 그럼 253번째면은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몇을 대입해요?
25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A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2 곱하기 253 마이너스 1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계산하시면 6에다가 506이죠? 506에서 1을 빼니까 답은 505.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얘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 자, 얘는 똑같아. 얘도 등차 수열 문제긴 한데요. 이번에는 숫자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냐면 4씩 늘어나고 있죠. 4씩.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해봅니다. 자, A에는 자, 공차가 4니까요. N 앞에 4를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보니까 또 3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를 더해서 4와 어떤 수를 더해야 3이 나오는지를 생각하시면 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일반항이에요. 36번째 항의 숫자가 뭐냐고 했으니까 n에다 어떻게 해요? 36을 또 대입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자, A에는 4 곱하기 36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럼 4 곱하기 36은 여러분, 선생님이 물론 이거 다 계산해도 되지만요, 좀 팁을 주자면, 자, 1의 자리만 곱해보면 24잖아요. 1의 자리가 4, 6, 24. 그리고 1의 자리가 4로 끝나죠. 근데 1을 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에서 1을 빼면 1의 자리가 3인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1의 자리 계산으로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6이 144니까요. 144에서 1을 빼서 143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숫자들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하나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수들을 다 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자, 여기 첫 번째 항에 있는 수들을 한번 보세요. 규칙성이 보이죠? 2, 3, 4, 5. 근데 여기는 8이에요. 그러면 이거 첫째 항 보고 하는 건 아니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수를 보니까 5, 6, 7, 8, 9까지 좋았어. 근데 또 11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항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각 군에 있는 수들의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제일 편한 방법은 두 개를 더해보거나 뭐 곱해보거나 빼보거나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보는데 2와 5를 여러분 한번 곱해볼까요? 2와 5를 곱하면 10이에요. 그죠? 10인데 0만 써있네요. 1의 자리만 써있는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3, 6 곱해봤더니 18이야. 1의 자리 8. 4, 7이 28. 이번엔 1의 자리가 아니라 18이 써있어. 그럼 뭐니? 자, 10을 곱했는데 0이 써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2하고 5를 곱하면 10이었는데 0이 써있다는 거는 여기서 10을 뺀 수가 0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구는 3하고 6을 곱했을 때 18이었는데요. 8이 나왔다는 건 또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10을 빼줬다는 소리죠. 세 번째도 이제 답 나왔지. 4, 7, 28인데 18이 됐다는 건 앞에 있는 두 수를 곱해서 10을 빼주면 세 번째 수가 나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얘는 해볼 필요 없고, 그지? 얘는 그러면 8하고 9를 곱하면 70인데 거기서 10을 빼면 얼마? 62라는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마지막으로 뭐 만약에 의심이 되면 얘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둘이 곱하면 110이에요. 110에서 10을 빼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규칙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14번 문제는요. 다음 제시된 숫자의 규칙을 찾아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시오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수가 18, 6, 36, 12, 72 괄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차 수열인지 확인을 하려고 봤더니요. 줄어들다 커지다 뭐 줄어들다 커지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왜냐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또 작아지다 커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수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군을 한번 묶어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해서 규칙을 보면 18을 어떻게 하면 6이 나오냐면 나누기 3을 하면은 6이 나오죠. 36도 나누기 3을 하면 12가 나오죠. 그렇다면 얘를 72 나누기 3을 한 숫자가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2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습니다. 자, 몇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7, 22, 35, 46, 5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22에서 7을 한번 빼볼까요? 그러니까 7에다 얼마를 더해야 22가 되는지 봅니다. 자, 플러스 15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 22가 35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13을 더하겠죠. 네. 35에서 46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11. 규칙성 찾았어요, 이제. 자, 9를 더하면 돼요. 그럼 55에다가 그 다음은 몇을 더해야 돼? 7을 더하면 다음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62가 되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내용이 많아서 뭐 좀 당황스럽겠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첫 번째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1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는 모서리의 길이가 2, 세 번째 주사위는 모서리의 길이가 3 이렇게 1cm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cm, 2cm, 3cm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주사위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 그 다음은 5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주사위에 지금 숫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얘는 첫 번째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는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사위는 뭐부터 써 있어요? 7부터 써 있죠. 7, 8, 9, 10, 11, 12.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 번째만 써볼게요. 한번 13, 14, 15, 16, 17, 1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계속 나열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사위에 쓰인 자연수의 합이 273이 되는 것은 도대체 몇 번째 주사위일까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를 보니까 7, 8, 9, 10이니까 뭐 일일이 여러분이 나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규칙을 선생님이 찾아준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 적혀 있는 이 수들은 1, 2, 3, 4, 5, 6인데 두 번째 주사위에 있는 애들은 각각의 주사위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주사위에 있는 숫자들보다 얼마씩 커지고 있냐면 각각 6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주사위에 있는 수들의 합보다 얼마가 숫자가 크겠어요? 6씩 큰 게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해서 36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더하실 때 이렇게 더하세요. 자, 마지막 수 이렇게 더합니다. 1하고 6 더하면 7이고 2하고 5 더해도 7이죠. 3하고 4 더해도 7이죠. 그러니까 7이 3개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21이죠. 자,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돼요? 이대로 물론 더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으로 어떻게 21에다가 여기 원래 수들의 합에다가 두 번째 애들은 두 번째 주사위에 있는 이 수들은 첫 번째 주사위의 수보다 각각 6씩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씩 큰 게 6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들은 얘보다 마찬가지예요. 얘보다 또 어때요? 숫자 6씩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6씩.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에 적혀 있는 수에다가 플러스 또 얼마를 합니까? 6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사위에 있는 수들의 합은 21, 두 번째 주사위에 있는 그 눈들의 합의 수는 21 플러스 36이에요. 그럼 얘는요? 21 플러스 36의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규칙이 여러분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는 21, 두 번째 주사위에 있는 눈의 수의 합은 21 플러스 36, 세 번째 주사위에 있는 눈들의 수의 합은 21 곱하기 36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사위에 나오는 수는 21 플러스 36 곱하기 3이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200이 되려면 멀었어요. 그쵸? 왜냐면 얘가 100 얼만데 지금 아직 100대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곱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모든 수의 합이 273이 나오려면 도대체 36에다가 237이 되려면 36에다가 몇 배 정도 해주면 237 근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6배를 한번 해봅니다. 36의 6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벌써 36, 18이니까 이 66, 36까지 더하면은 200이 넘어가죠. 예, 정확히 얼마예요? 36 곱하기 6을 하면 216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216에다가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앞에 있던 첫 번째 주사위에 있는 눈의 수인 22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37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는 21에다가 36이 안 곱해져 있었어요. 두 번째 주사위가 1이 곱해져 있었어. 그러면 세 번째 주사위는 2죠. 네 번째 주사위 3이에요. 그렇다면 6이 곱해져 있으면 몇 번째 주사위일까요? 네, 7번째 주사위죠. 그래서 답은 1번 7번째가 됩니다. 그죠? 네, 요런 식의 규칙성을 찾아가는 문제들도 이렇게 도형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네, 17번. 네, 아래 그림은 사각형 모양으로 바둑돌을 규칙적으로 늘어놓은 것인데, 자, 20번째 사각형에는 바둑돌이 모두 몇 개가 놓일 거냐고 물어봤어요. 얘는 비교적 쉽죠? 뭐냐면 바둑돌 1개잖아요. 4개면 뭐죠? 제곱수가 보여요? 3개. 3 곱하기 3, 3의 제곱. 자, 4줄씩 4개가 있으니까 또 4의 4제곱. 4의 제곱. 얘는 의외로 쉽게 찾아지죠, 규칙이. 자, 그러면 20번째에는 20번째 사각형에는 바둑돌이 몇 개가 올까 했으니까 20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예, 20의 제곱은 몇 개예요? 400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18번. 자, 얘도 동전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28번째 놓일 동전의 금액의 합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이것은 다 50원짜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50원짜리 동전의 개수만 구해서 곱하기 50만 하면 금액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개수를 셉니다. 일단 50원짜리 1개, 얘는 3개, 여기 몇 개 있어요? 5개, 그 다음 여기는 7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8번째 놓을 동전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이거 아까 우리 봤던 등차 수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A에는 자, 공차가 2죠. 2, 공차 2. 첫째 항 나오려면 몇을 빼줘요? 2를 빼줍니다. 그죠? 그렇다면 28번째에는 동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2 곱하기 28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8이면 얼마예요? 56이에요. 그죠? 56에서 2를 빼니까 55개의 동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원짜리가 55개 있으면 돈이 얼마가 되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55 곱하기 5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죠? 네, 2,7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55개를 이렇게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등차 수열 문제인데 물건을 나열하는 것으로 살짝 바꿔놓은 문제예요. 어쨌든 등차 수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자, 얘는 조금 새로운 유형인데요. 보시면 자, 세 변에 놓인 네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수를 고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요 한 변과 이 세 변을 보니까 미지수가 없는 데가 여기에 유일하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의 합을 먼저 구해서 일단 이 미지수들을 구해야 돼요. 자, 더해보면 일단 여긴 0이니까 뭐 더할 필요 없고요. 얘네 둘이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하고 6을 넣으면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변에 놓인 수들의 합은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쪽 변에 놓인 수들의 합도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0이잖아요. 더하면. 그러면 니은에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네, 2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지막 기역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를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 기역 6, 2예요. 그럼 일단 양수를 먼저 더합니다. 8이죠? 8.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7이에요. 그러면 더해서 2가 되려면 기역엔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7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5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더해서 2가 나오려면 얘네들이 합쳐서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6이라서 0으로 돼서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니은이 2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네. 요런 도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자, 얘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이렇게 무슨 계단식 모양의 숫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얘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숫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뭐 1, 2, 3, 4 쓴 것도 아니잖아요. 보시면 4하고 2하고 더해서 뭐가 됐어요? 6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1과 2를 더해서 3이 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수들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얘도 볼까요? 얘 6하고 3하고 더하면 9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숫자들의 배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과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예요? 바로 6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규칙 쳤습니다. 다음. 자, x가 있는데요. 어떤 수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를 따라 명령을 계속 수행을 해서 이렇게 15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x를 구하라는 건데, 자, 처음부터 출발하면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거꾸로 연산을 해가요. 거꾸로. 결과가 15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수에서 2를 빼서 15가 됐다는 건 거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15에다 2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네, 15에다 1을 더해서 여기가 16 이렇게 써시면 어때요? 16에서 1을 빼면 15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7을 해서 6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16에서 7을 빼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즉 7을 빼보면 얼마? 9예요. 그러니까 9에다 7 더하면 16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자, 앞에 있는 숫자에다 3을 곱해서 9가 됐다? 그럼 거꾸로 9 나누기 3 하면 앞에 있는 수가 나온다는 거죠? 3이겠네요. 그죠? 자, 또 어떤 수 나누기 2가 3이야? 그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이겠죠? 6 나누기 2는 3이니까요. 맞죠? 빼서 6이 됐다는 건 6에다가 5를 더하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x는 11. 자, 이렇게 결론을 먼저 주고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하라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22번. 제가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삼각형 안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배열하려고 한대요. 자, 이게 지금 반전이 돼서 그런데요, 여러분. 자, 요렇게 색칠이 안 된 바둑돌이 흰 바둑돌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색칠이 된 부분이 검은색 바둑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바둑돌을 20번째 정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흰 거는 세지 않고 검은 것만 셉니다, 일단. 네, 검은 바둑돌을 세보면 첫 번째 삼각형 안에는 없어요. 두 번째 삼각형 안에 검은 바둑돌이 2개가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삼각형 안에도 2개가 있는데,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때는 어떻게 돼요? 밑에 얘가 2층에 바둑돌이 쌓여 있던 게 세 번째 삼각형에서는 3층에 바둑돌이 쌓이면서 검은색 바둑돌은 추가가 안 되고 흰 바둑돌만 추가가 되죠. 그럼 검은 바둑돌의 개수는 두 번째 삼각형이나 세 번째 삼각형이나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이 네 번째 삼각형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4층, 1, 2, 3, 4층에서 얘가 검은색 바둑돌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검은색 바둑돌이 요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째 삼각형 안에는 검은색 바둑돌이 추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규칙이라면 안 되겠죠. 흰 바둑돌이 깔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홀수번째 삼각형들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검은색 돌의 개수하고는 별로 이게 지금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도 20번째 정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검은색 바둑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짝수번째 삼각형들만 봅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를.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을 거고 이제 여섯 번째 삼각형이 올 텐데 여섯 번째 삼각형에는 바둑돌이 6층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3, 4, 5, 뭐 5층 선생님이 대신 부리는데요. 6층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6층에는 바둑돌이 이제 6개가 쌓일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검은색 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2 플러스 4 플러스 6의 검은색 바둑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검은 돌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가 검은색 바둑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이죠? 얘 네 번째 삼각형이에요. 얘 여섯 번째 삼각형이에요. 자, 보여요? 두 번째 삼각형은 검은 돌 2개, 네 번째 삼각형 2 더하기 4, 여섯 번째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덟 번째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덟 번째는 8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번째 삼각형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와서 20번째 삼각형은 여기 바둑돌이 이제 20개의 층이 쌓일 거단 말이에요. 20개의 층이.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바둑돌은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섯 번째니까 6개 더했잖아요. 20번째니까 몇 개를 더해요? 20까지 더하겠죠. 20까지.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이 수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다 더하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끝에 20 하고요. 여기다 18, 그 다음에 16까지 한번 써볼게요. 여기 가운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하고 20하고 한번 더해봅니다. 얼마냐면 22예요. 4하고 18하고 더해도 20이죠? 6하고 16하고 더해도 20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 2, 4, 6, 8, 10 해서 무슨 수열들의 지금 숫자의 배열이냐면 등차 수열의 숫자들의 배열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하나 하고 갑니다. 자, 일단 결론을 알았으니까 선생님 이거 지우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20가지의 합이에요. 20가지의 합.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20, 18, 16. 그러니까 이 수들을 이렇게 거꾸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10개의 숫자가 더해져 있고 여기도 10개의 숫자가 더해져 있어요. 내가 이거를 거꾸로 썼어요.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같은 세로 줄에 있는 수들을 더해봅니다. 더해보시면 얘 2 플러스 20. 22예요. 자, 얘도 22, 다 22인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런 22짜리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짝수만 있으니까 20가지 수 중에서 짝수만 있으니까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10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만 더할 걸 두 개를 더했으니까 몇으로 나눠요? 네, 2로 나눠줘요. 이렇게 2로. 자, 그러면 이게 22잖아요. 21을 2로 나누면 11이겠죠? 11을 10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110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10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용된 성질이 바로 이 등차 수열의 합 성질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거 참고로 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99, 100. 그럼 이걸 정말 실제로 여기부터 더하나요? 아니에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거꾸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99, 88, 아니 98 뭐 이렇게 쭉 써. 그럼 맨 마지막엔 2하고 1까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항들을 위아래로 다 더해봅니다. 더해보면 1하고 100을 더하면 1 플러스 100, 101이잖아요. 근데 2하고 99를 더해도 101이에요. 다 101이죠. 더해보면 다 100, 101. 그럼 이 101짜리의 숫자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죠? 그 앞에다가 몇을 곱해요? 100을 곱해줘요. 근데 내가 하나만 더하면 될 걸 두 줄을 더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 약분하면 55고요. 플러스 101이니까요. 더해보면 5050이 나와요. 그 이 5050을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알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기 쉽죠.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고 다 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령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분의 하세요.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몇 개인지를 셉니다. 더하라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세세요.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쓰시고 첫 항과 끝 항을 더하시면 돼요. 예, 요러면 등차수열의 합이 나오죠. 선생님이 이거를 공식화를 시켜준다면 만약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요. 자, 2분의 하시고요. 숫자를 몇 개를 더해야 되는지를 항수를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첫 항과 뭘 더해요? 끝항을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의 합 문제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십니다. 답은 112번이에요. 네. 자, 역시 얘도 등차 수열의 합 문제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써준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얘 공차가 얼마인 수열인지 한번 봅니다. 자, 3씩 늘어나죠, 3씩. 네, 플러스 3씩.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냐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래,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쓰라고 그랬는데 항수도 알려줬어요. 20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20개. 첫째 항 플러스 뭐 하라 그랬어요? 끝항을 써야 되잖아요. 끝항. 끝항이라는 거는 20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번째 항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 그러면 다 일일이 쓸까? 뭐 물론 써도 되겠죠. 20개니까. 하지만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배웠단 말이죠. 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요. 일반항. 자, n번째 항은 뭘까? 3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되니까. 그죠? 자, 그럼 20번째 항이 알고 싶어? n에다가 20을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20을 넣으면 20 곱하기 3은 60이잖아요. 그럼 60에서 1 빼니까 얼마야? 59죠? 그럼 끝항이 5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시면 빠르잖아요. 그죠? 자, 얘는 2의 배수가 아니라서 약분이 안 되니까요. 얘네 둘이 약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2 플러스 59면 얼마예요? 61이죠? 그래서 답은 610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얘도 도형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문제인데, 이런 변형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형을 보시고 규칙을 찾는 연습을 좀 합니다. 자, 물음표에 알맞은 숫자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단 연결선은 두 숫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자, 위에는 21 써 있고요. 밑에는 54라고 써 있어요. 여긴 21. 자, 그러면 18하고 22라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나 보세요. 어떻게 되죠? 18에다가 3을 더하면 21이 되지 않아요? 그죠? 54는요? 3을 곱하니까 54가 돼요. 6은 자,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나누기 3하면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15는요? 18에서 3을 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같은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죠. 연결선은 두 숫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얘도 여기는 더하기 3이 돼야 되고, 여기는 나누기 3이라는 규칙을 가져야 되고, 여기는 곱하기 3이라는 규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규칙을 갖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딱 들어맞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12밖에 없죠. 12 나누기 3 4고 12 플러스 3은 15고, 그죠? 곱하기 3하면 36, 빼기 3하면 9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4번 1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25번은요. 어떤 이항 연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아닌 새로운 기호에 따른 정의를, 연산의 정의를 이렇게 표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연산의 규칙을 따라서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별표 연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보시면요. 1 별표 2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거냐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세모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3을 한번 볼까요? 자, 2, 세모, 3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2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이항 연산의 규칙을 갖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연산을 지금 해서 미지수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얘를 먼저 봅니다. 자, A 세모 1. 자, 이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와 2의 연산을, 별표의 연산을 했더니 3이 나온다는 거야.
자, 2 여기 있죠? 어떤 수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3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4가 되는 거죠. 즉 A 세모 1은 4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모 연산이니까 이쪽 표에서 찾아야 되죠. 네, A와 1을 연산해서 4가 돼. 자, 여기 있죠, 여기. 그럼 누구겠어요? A는 4겠죠. 그래서 A는 4.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은요. 자, 여기 있어요. 4하고 세모 2 별 B는 0이래요. 그럼 얘는 별표 연산은 먼저 해줄 수가 없고요. 왜? B가 미지수기 때문에 뭔지 모르니까 세모 연산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4하고 누구를 연산을 해서 0이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요. 어떤 숫자를 연산을 했을 때 0이 나오냐. 자, 이쪽 줄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0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별표 B잖아요. 그죠? 이 별 B.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B는 또 어디 가서 찾아요? 자, 여기 표에서 찾겠죠? 그러면 2와 별표 연산 누구를 했을 때 0이 나오는지 봤더니 여기 0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하고 2를 연산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B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4, B는 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열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네, 25번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세타와 오메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얘는 아까 별하고 세모 대신 이제 기호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보는 요령 똑같고요. 그러면은 자, 어떤 수와 4를 요런 연산을 했을 때, 요런 오메가라는 연산을 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어떤 수와 4를 연산했을 때 2가 나오는지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4는 여기 있잖아요. 결과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괄호 안에 3이라는 건 누구였어요? 바로 3 세타 A잖아요. 자,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는 이 세타라는 연산은 첫 번째 표에서 봐야 되겠죠. 네, 3 세타 A 봅니다. 3 세타 A가 3이 돼야 돼요. 그럼 3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은 얘는 A는 바로 무엇이에요? 아, 0이라는 소리구나. 그죠? 0. 네, 그 다음 두 번째 연산. 자, 마찬가지로 얘 봅니다. 자, 1 세타 괄호가 3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잘 찾을 수 있잖아요. 자, 1하고 누구를 해야 3이 되나 봅니다. 1, 3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면 누구예요? 2죠, 2. 아, 그러니까 여기 B 오메가 4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B 오메가 4는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B하고 오메가 4. 누군지 모르는데 4하고 오메가를 하면 2가 나와야 돼. 또 여기 있네요. 그럼 B는 바로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0, B는 3에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개차 수열 또는 문자 수열 그리고 또 뭐 군 수열 또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유형 말고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 추리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꾸 이런 새로운 문제를 접해보면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